어릴 때 제가 놀 때는 돈이 없어도 어린이들은 신나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돈이 없으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놀이는, 특히 도시에서, 이 어반에서 노는 어른들의 놀이는 그냥 계속 소비하는 거. 소비를 해야지만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옵스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페인팅도 하고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도 같이 하면서 예술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옵스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이트 큐브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광장에서는 나의 목소리가 더 세상에 잘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저는 멍때리기 대회를 포함한 여러 참여형 퍼포먼스를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13년부터 참여형 퍼포먼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Urban Play Development Project. 한국말로 하면 도시놀이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도시라는 거대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소비 없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개발하고 디벨롭먼트하고 어른들을 모아서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냥 단순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면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위험하지만 다른 짓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사실 제가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고 까부는 아이였는데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예를 들면 집에 과자를 입에 넣어주는 기계를 방 안에 만든다거나 집에 어떤 이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방 안을 어지럽히거나 보통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혼내시기 마련인데 저희 부모님은 혼내시기보다는 너는 참 특이하구나. 너는 참 특별하구나. 너는 참 창의적이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것을 좀 혼내시기보다는 저의 개성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명랑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 기억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망했어요. 저희는 굉장히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야 됐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이제 좀 험한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먹여 살려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때 이미 미술을 하고 싶어서 미대 편입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은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저의 미래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우울했던 감정들을 그 드로잉을 통해서 마치 그림 일기 그리듯이 회사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항상 혼자서 조용히 드로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렸던 드로잉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들의 아주 첫 출발이 된 것 같기도 해요. 2012년도에 레지던시에 한번 가게 돼요. 인천에 있는 레지던시. 이 레지던시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어쩜 일종의 제도권이죠. 그러니까 미술씬 아주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어떤 전통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작가들도 알게 됐고 다른 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만들고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그때 그 레지던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권, 그런 전통적인 미술 시스템이 원하는 작가의 어떤 디벨로핑하는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방향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레지던시를 많이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상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많은 작가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나는 미술이 자유롭고 재밌으려고 했던 거지 어떤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2013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잠깐 페인팅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대신 참여형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뭐 설치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식에서의 예술 활동을 했었고, 다만 페인팅은 한 9년 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페인팅은 사회를,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왜냐면 벽에 걸렸다가 내릴 뿐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요. 2020년대쯤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집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또 다시 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드로잉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걸로 통해서 다시 페인팅을 시작을 한다거나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큰 생각은 없었고, 단지 마음을 좀 다스리려는 의지로 드로잉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 그게 꽤 많이 쌓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갤러리 대표님께서 개인전을 드로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드로잉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 그냥 걸기만 하면 되니까 하겠다고.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 사실은 9년 전에 그렸던 저의 원래 옛날 페인팅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읍수양 드로잉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페인팅 한 점만 또 같이 걸어보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페인팅을 너무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좀 겁이 났었거든요. 21년도였거든요. 팬데믹 한참 때. 다시 그때 페인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9년 전에 느꼈던 압박 같은 것들, 불편한 것들, 그리고 뭐 잘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자유롭고. 그래서 한 개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때 순식간에 한 14, 5점을 막 그리게 됐고, 21년도에 9년 만에 다시 회화 작가로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일은 그때 9년 만에 했던 그 전시의 그림들이 다 팔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작가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관객들도 그걸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23년도에도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25년도에 개인전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누가 루시를 울렸나 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슬픔의 바닥을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좋은 거는 대신에 아주 왜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번 전시에서 슬픔과 불안을 그리고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후련함 같은 것들도 느끼실 수 있고요. 루시가 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길로 가는 거는 지루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예술을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